2016년 10월 7일 불법 조업 중이던 100톤급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인천시 소청도 남서쪽 76km 해상, 인천 해경 소속 4.5톤급 고속단정에 타있던 우리 대원들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미 사전에 계획된 것일 수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이나 조업 갈등이 벌어지는 해역에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해상민병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군사조직인 해상민병을 활용하면 미군 등 상대방의 군사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 및 군 당국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 전시에 군으로 편입되는 민병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상민병은 18세에서 35세 어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고 전체 민병 중 3.7%인 30만 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훈련, 물자운반, 해상 시위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해군, 해경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특히 최근 분쟁이 심한 남중국해 등에서 타국 선박이나 함정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상 민병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미 해군 소속 이지스 구축함 라세남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12해일 이내로 진입해 초계 작전을 수행하자 중국 어선단 수백 척이 달라붙어 벌떼전술로 압박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2014년 5월에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 석유시 수선의 진입을 베트남 어선이 방해하자 포위하던 중국 어선들이 베트남 어선들을 침몰시키기도 했습니다. 해상민병대에 의한 적대 행위가 늘어나자 미군 수뇌부도 해상민병대에 대한 적극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4월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남중국해에서 해상민병대를 정규 해군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해상민병대가 우리에게도 강 건너 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서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들의 과격행위 배후에 해상민병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를 자신의 내해로 만들고 이어도 해역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남중국해와 유사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상민병대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상민병대의 주요 활동 근거지 중 한반도와 가까운 곳도 4군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해경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할 때 일부 어선들이 배를 일렬로 서로 연결해 체계적으로 대항하는 연안계 진영은 남중국해 등에서 나타난 해상민병의 전형적인 행태와 같은 것입니다. 수년 전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던 해상민병대 소속 레이저 무기 장착 최신 어선들이 사라졌는데 뒤에 서해상에서 발견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인 김예슬 박사는 중국은 서해에서 어선을 활용한 불법 조업을 증가시키고 있고 해상민병대의 동원은 물론 군사훈련까지 과시하며 서해에서의 중국 입지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광화문 비주통신이었습니다.